올타이머입니다. 인사이트 브리핑 바로 가겠습니다. 거시적 관점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인플레이션의 상승폭 둔화에 환호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P 500이랑 나스닥이랑 다 상승을 했죠.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요, 전년도 동월보다 8.5% 상승했지만, 그러니까 작년보다 8.5% 상승을 했지만, 6월달 기준 9.1% 상승한 것 기준 0.6%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이 8.7%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8.5%가 나와서 시장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안도감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런 거에 힘입어서 나스닥은 탈출을 했고요. 9월 FOMC 또한 늘 이 CPI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FOMC에서 인상폭이 그럼 저번 달보다 낮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0.75 혹은 0.5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 8.5%라는 수치는 여전히 높은 수치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너무 막 비이상적인 상승을 보이면 오히려 이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함정일 수 있죠. 그래서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그재그로 올라간다면 트레이딩하기, 분할 매수하기는 좀 좋은 시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모든 걸 다 때려박고 또 뭐 대출 땡기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건 진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바닥권이 기정사실화가 되고요. 손절가를 18,000불을 비트 기준입니다. 비트 기준. 기준 손절가가 18,000불, 분할 매수가가 20,000불에서 23,000불에서 이렇게 잡고 매수 진행하는 기준이 되고 지금 계속 25,000불을 두드리고 내려오고 있죠.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 박스권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25,000불이 기준이 되고 23,500불 정도가 손절가가 되면서 시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호재 이슈는 9월에 FOMC가 0.5%로 딱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이 성공적으로 POS 업그레이드가 되면 랠리가 나올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해소돼야 되고요. 미국의 잡마켓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거 나와주면 이 네 가지만 나와주면 올해 안에 비트 4만 불 아니 그 이상의 반등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행복회로 저랑 한번 같이 돌려보시죠. 인사이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NFT 얘기부터 좀 꺼내볼까 해요. NFT와 정말 대기업. 저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업들과 고래들이 NFT를 무조건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싱가포르 소재 알타바 그룹이 비즈니스 NFT 시너지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컨텐츠와 NFT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이게 이제 면세점 NFT인데 첫 번째로 발행한 현대백화점에 여기 보시면 현대백화점과 알타바 그룹이 MOU를 체결한 걸 보시고 현대백화점은 갖고 있는 NFT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그리고 사업을 확장성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또한 NFT를 기반으로 가상세계와 현실을 연결하고 갤럭시 NFT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하네요. 이겁니다. NFT, 삼성전자, 뭐 여러 면세점 등등등 뉴 갤럭시 NFT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 MOU를 체결을 했고 삼성전자가 2월에는 세타랩스와 제휴해서 갤럭시 S22와 갤럭시 탭 S8을 사전 예약자들에게 뉴 갤럭시 NFT 디지털 기념품으로 먼저 에어드랍 형식처럼 증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뉴 갤럭시 NFT를 보유한 이용자들이 디지털 플라자, 신라 면세점 이런 등등등에서 이 NFT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인증만 하면 할인과 적립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확실하고 멤버십이 있는 곳은 NFT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그 멤버십으로 인해서 회사의 충성도도 높아지는 거죠. 컨텐츠가 확실하고 멤버십을 운영하기 위해서 NFT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고객들 또한 너도 나도 먼저 그 NFT를 구매하려고 하고 충성심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조폐공사가 NFT의 진본성 및 저작권 침해 이슈 해소를 위해서 직접 디지털 자산 신뢰 검증 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폐공사가 개런티하는 거면 얼마나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조폐공사에서 검증해주고 저작권 정보까지 연결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 신뢰도 측면에서 확 오르는 거니까 해당 사업이 오는 11월부터 NFT를 발행한 사업자 거래소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든 현대백화점든 이런 대기업들이 NFT를 계속 시작을 할 거고 조폐공사에서 또한 이것들을 연결해서 인증까지 해주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것들이 처음엔 삼성에서 인증을 해주는데 삼성이나 조폐공사에서 삼성과 현대와 이런 걸 다 인증을 해주면 더 개런티가 생겨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암호화폐 메타버스 상표 공동 출원했습니다. 자, 이건 왜 했죠? 확실한 유저들이 있고 멤버십이 있고 컨텐츠가 확실하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웹 2.0에서 성공한 게임 웹 3.0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바로 높다. 메이플 스토리죠. 메이플 스토리도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게임이잖아요. 단풍국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이 메이플 스토리에도 유저가 있고 게이밍에 컨텐츠까지 있다면 웹 3.0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 이걸로 인해서 NFT화해서 캐릭터들도 NFT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죠. SEC와 CFTC 계속된 싸움이 있는데 SEC에서 점점 CFTC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우선 한미 EU 디지털 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가 있었는데 윤창영 국회의원님이 가상자산 문제는 참 복잡하다. 시장을 진흥하면서 규율도 같이 해야 한다. 에셋인지 머니인지에 대한 의견도 있다. 시장 환경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게 로컬이 아니라 글로벌이라는 거. 그래서 글로벌한 수준의 규제 체제를 마련해서 모두가 합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미국 이 캐롤라인 팜이라는 CFTC 상임위원이 오셔서 디지털 자산 자체가 한국 게 아니고 글로벌한 자산이기 때문에 심플한 공동의 규칙과 표준이 필요하다. EU에서도 그래서 같이 와서 미카를 언급을 하면서 정말 많은 협상과 토론을 걸쳤고 이런 것들을 같이 다자 간의 협력, 한국, 미국, 유럽 다자 간의 협력으로 심플하고 확실한 규제의 필요성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티아 루미스 제 구독자분들이 누군지 아시죠? 참 블록체인 유튜버 중에 이렇게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과 이런 걸 많이 아시는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SEC와 CFTC의 갈등이 신속히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의회 의원들이 누구를 푸시한다? CFTC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미국 상원의원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암호화폐를 CFTC 관할로 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CFTC 의원장이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 준비 다 됐다. 우린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문 지식도 배우고 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SEC는 지금 리플과도 지금 갈등 관계가 있죠. 2021년 1월에 집단 소송 참여자가 7명이었는데 지금 7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 또한 리플 홀더들이 계속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서 리플이 승소까지는 모르겠지만 합의문에서 좋게 마무리가 된다면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라이트닝의 존재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 코인베이스 등 20개 암호화폐 기업의 금융 포용성 서베이를 요청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응답 기한이 9월 2일인데 들어오면 이걸 토대로 또 법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공동제안서에 따르면 대규모 헤지펀드가 기밀 서류를 통해 암호화폐 노출을 보고해야 한다라는 것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SEC에게는 계속되는 부담 그리고 압박 그리고 TC에게는 점점 힘이 실리는 중. 이게 저희에겐 좋은 일이에요. 암호화폐 업계에는 매우 호재입니다. 고래들은 쉬지 않고 있어요. 자, 두바이 디지털 경제회의소에서 암호화폐 비즈니스 그룹이 D2A2를 출범했습니다. 딱 봐도 돈 냄새가 많이, 어디 기름 냄새와 돈 냄새가 많이 보이는, 정말 저도 두바이를 아직 못 가봤지만 딱 봐도 엄청난 것들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곳이죠. 여기에서 D2A2라는 거를 출범을 했고요. 가우랑 데사이라는 회장이 두바이와 UAE를 암호화폐 지역 허브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목표 정말 좋은데 암호화폐가 글로벌 경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전 세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출범을 하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웨이브 파이낸셜에서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전통 금융 강자들이죠. 기관의 암호화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메릴 린치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약세장은 고통스러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상황은 훨씬 고무적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점점 늘어날 거고 VC 역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블랙락이요. 기관 대상 요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트코인 프라이빗 트러스트를 출시를 했고요. 블랙락의 첫 번째 상품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 체결했다고 전하자마자 첫 번째 상품을 출시를 했고 일반인들이 아니라 이런 기관들이 일반인들보다 들어오는 볼륨이 엄청나겠죠. 블랙락이 현재 운용하는 자산이 8.48억이 아니라 조 달러입니다. 조 원도 아니에요. 이게 원으로 바꾸면 1.11 경원입니다. 1.11 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코인베이스와 합작을 해서 상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불까지 떨어졌다 해도 블랙락이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암호화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호재로 보이길 바랍니다. 고래들은 정말 쉬지 않고 있어요. 캐시 우드 누님이 이랬죠. 비트코인이 블랙락 시장 진입으로 그냥 단순하게 얘네들이 들어왔다는 건 곧 2배 이상 상승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거다. 아주 간단하다. 이유는 왜? 블랙락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투자 이 자산에서 2.5%만 비트코인에 할당한다 해도 이게 수치화하면 1조 달러가 넘는다. 1조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뭐 당장 얘네들이 뭐 풀매수할 이유가 없고 2.5%만 할당을 하더라도 2.5%도 뭐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겠죠. 갑자기 2.5%를 한 번에 매수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준비되고 있죠. 미국 4대 은행의 웰스파고가 디지털 자산은 인터넷 자동차 전기 발명과 같은 혁신이라는 멘트를 줬고 딜로이트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업 프로세스의 50% 이상 대체 가능할 거다라고 보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평가를 아주 좋게 했습니다. 이 미들맨이 없어짐으로써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비트코인이 내려간 것은 올라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특히 개인들은 나오고 고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인들의 어깨에서 거인들이 뛰어가는 걸 같이 보시고 즐기시면 됩니다. 조금만 힘내 봅시다. 2주의 말말말. 자, 블랙락이 이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언급을 한 코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에너지웹 토큰이었는데요. 보시면 에너지웹 토큰이 블랙락이 얘기하자마자 그냥 한 30% 50% 가까이를 뛰어버렸거든요. 요 코인인데 에너지웹.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프라이빗 트러스트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면서 에너지 웹을 얘기했습니다. 환경에 덜 해로운 비트코인 마이닝 전략.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제가 저번 주 인사이트 브리핑에서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 채굴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뭐냐면 어쨌든 비트코인 하면 자꾸 이 POW 방식에서 에너지 소모하고 이게 기상 이변을 일으킨다. 뭐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서울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거에 기상 이변이 비트코인 때문이다라고 자꾸 탓을 하니까 이 말이 안 되기는 해도 전 세계 에너지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게 1%도 1%밖에 안 된다고 최근에 리서치에 나왔죠. 하지만 그 1%여도 이거를 친환경 에너지로 쓰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이니시티브를 소개하니까 이게 그냥 35% 그냥 급등을 했어요. 근데 저 또한 친환경 채굴하는 그런 코인이나 아니면 코인 중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코인이나 후원하는 코인이 나오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에너지웹 토큰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바이낸스 CEO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바닥에서 매도한 사람들 안타깝다. 이제 개미들 중에 2만 불에서 손절친 사람들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 여전히 더지의 우리 갓파더로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보다 우수하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고요. 바이낸스 비자 카드가 리플과 아발란치와 시바이누를 결제를 지원하겠다. 리플이 계속 확장되고 있죠. 시바이누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것들은 다 암호화폐에서 화폐 역할을 하는 거, 결제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결제 수단보다는 뭐죠? 디지털 금으로서 인플레이션 해칭 역할을 하는 거죠. 리플이요, 포춘지의 100대 최고 중소기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제3자의 인증을 받는 건 항상 좋은 일이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어쨌든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 확장을 멈추지 않았다. 리플이 캐나다 토론토에도 들어왔죠. 해당 순위에서 켄터키에 기반한 송풍기 제조사 Big Ass Fans가 1위를 차지했는데 제가 얼마나 이게 Big Ass Fans, 얼마나 그렇게 큰 팬스인지 찾아보니까 진짜 Big Ass Fans이긴 하더라고요. 예, 집 위에 뭐 어디 레스토랑이나 카페 위에 있는 송풍기가 아니라 이게 공장의 크기인데 공장 크기만한 정말 Big Ass Fans 송풍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 보면서 웃겨서 여러분한테 쉐어 해드립니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가요.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 이더리움 공격 멈춰. 이게 뭐냐면 뭐 이제 마이클 셀러 형님도 한 번씩 얘기하시는데 비트코인을 뺀 모든 코인은 스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으로서 상징성과 역할이 존재한다. 그 외의 코인은 이제 알트가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역할로 존재해야만 한다. 점점 많은 코인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며 확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굴 산업은 이더리움이 이제 머지가 되니까 이 클로 전환하는 옵션을 고려 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고 무브먼트를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요약입니다. 고래들은 들어오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올타이머였습니다.